최진실 씨, 고소영 씨, 고현정 씨, 이 90년대 최고 인기를 누렸던 여배우들이 잇따라 스크린에 진출합니다. 이들의 작품 선택도 꽤 뜻밖인데요. 오늘은 영화주간지 필름2.0 한승희 기자와 함께 이 최진실, 고소영, 고현정 씨의 스크린 컴백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스크린을 컴백하는 새 여배우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최진실 씨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 한 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장밋빛 인생으로 맹순이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화려하게 컴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차기작을 고르는 게 조금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꽤 걸렸는데 고르고 고른 작품이 실종이라고요. 네, 고르고 골라서 영화를 골랐습니다. 네. 예, 드라마 그 제의도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종이라는 그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에 출연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네, 최진실 씨가 이런 스릴러물에 출연하는 건 처음이죠.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라는 예, 양자 씨 소설 원작으로 했던 영화가 있었는데요. 예. 그때랑은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실종 영화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그 어느 날 갑자기 4명의 아이들이 이게 실종이 되면서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얘기인데요. 최진실 씨가 이 영화에서 그 혼자 사는 사이코 악당 네, 정체를 아직까지는 예. 밝혀질 수 없지만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이제 그래서 제목이 실종인데 예. 그렇다면 최진 씨가 맡게 된 역할이 범인이 되는 건가요? 범인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요. 네네. 그 4명의 아이들이 실종됐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약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 대구에서 그 개구리 소년이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예, 지난달 25일 날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습니다. 됐죠. 네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봉준호 감독 영화 있었죠. 이게 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서 직접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 아니지만 모티브를 얻었다 정도로 네네. 요약할 수 있잖아요. 아마도 그런 종류의 약간 다크한 스릴러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최진실 씨 그 맹순이도 굉장히 그 억척스러운 어떻게 저런 그 역할을 저렇게 실감나게 할 수 맞습니다. 있을까라고 생각을 예. 해서 되게 호응도 많이 받았지만 처음에는 좀 우려가 있었는데 실종에서도 그런 그 예전에 깜찍하고 귀여웠던 이미지를 버리고 또 어떻게 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아주 많이 됩니다. 네, 이전 출연작들인데 참 저때 슬프기도 하고 참 많이 울었어요. 편지 장면이죠. 예, 최진실 씨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같이 따라 웃거나 같이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영화들이 많았어요. 뭐 나의 사랑, 최진실 씨, 예.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뭐 편지, 뭐 마누라 죽이기 이런 영화들 많았었는데 그동안은 좀 그래도 어쨌든 가벼운 코미디나 멜로 영화들 많았었죠. 네. 예. 근데 점점 이렇게 그 캐릭터 선택에서 과감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저 맹순이를 보면서 저 그 드라마에서 그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가 불행한 가정 생활을 하는 네네. 그런 건데 일정 정도는 최진실 씨의 알려진 사생활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게 연기인가 실제인가 이런 그 의문을 가질 정도로 연기를 되게 잘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는 저희들도 사실 조금 마음이 더 아팠어요. 네. 예,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더 저런 연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닌가 했었거든요. 네. 네, 최진실 어쨌든, 씨, 예. 뭐, 실종 전에도 그 2004년 무렵 그때 조성민 씨가 이제 파경의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메모리라는 영화에 출연한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캐스팅도 김남진 씨 다 됐던 상태였었는데 영화사 사정으로 실제로 촬영에 들어가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우연히 그 시나리오를 보게 됐어요. 근데 시나리오의 내용이 좀 너무 놀라울 정도로 최진실 씨의 결혼 생활하고 조금 그 유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왜 그 영화 출연이 무산됐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 영화 출연이 무산된 건 아니고요. 영화가 제작이 되지 않았었는데, 얘기는, 그 남편한테 핍박받던 여자가 남편을 살해를 하는데 완전 범죄로 그것을 위장해서 결국 살해에 성공한다는 되게 그 섬뜩한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실제 결혼 생활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영화는 어디까지 영화고 그 사생활은 사생활인데 그럼요. 그때 당시에 워낙 그 최진실 씨와 조성민 씨의 결혼 생활에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서 네. 영화의 일부에 그런 시나리오 일부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최진실 씨가 그런 이게 실제일까 아니면은 연기일까라는 의혹을 받을 만한 그런 지점에 서 있는 캐릭터를 하기로 한 거, 그 출연을 선택하기로 한 거 자체도 좀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충격적이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 새 영화 실종으로 이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텐데 새 영화 실종 아직 이제 촬영이 들어가진 않았죠? 예. 언제쯤 볼 수 있게 되나요? 예, 6월서부터 촬영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안에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진실 씨 똑부러진 연기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크린에 컴백하는 두 번째 여배우죠. 이 고소영 씨. 지금 뭐 한창 영화를 찍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그 고소영 씨 영화는 6월이나 7월쯤이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름에 만날 수 있네요. 네, 제목이 아파트라고 합니다. 네. 강풀이라는 만화가가 그린 만화가 원작인데요. 이 영화는 뭐 가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폰이라든지 분신사와 같이 이렇게 유명한 공포 영화들 많이 만들었던 대한민국 공포 영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안병기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연출하고 있고요. 이 고소영 씨 지금 보면은 너무 여자 화장- 예쁘고 그런데 네. 예, 좀 강한 이미지죠. 그렇죠. 화장도 약간 진한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영애 씨가 보여줬던 것 같은 어떤 그런 스모키 메이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강한 눈매가 강한 그런 거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요.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매일 밤 아파트에서 같은 시간에 불이 꺼져요. 밤 9시 56분.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 이 영화에서 고소영 씨가 맡은 역할은 굉장히 이렇게 싸늘한 캐리어우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발신한 전화는 하나도 없고 수신한 전화만 있어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네. 그런 캐릭터네요. 아무한테도 전화를 걸지 않고 혼자 사는 걸 즐기는 사람이죠. 네. 그런데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아파트 섭외하느라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대요. 공포영화 아파트라서 그렇죠. 주민들이 다들 반대를 해서 그 제작이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요. 올 여름에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고소영 씨의 새로운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소영 씨는 이제 그동안 뭐 광고 속에서 간간히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연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몇 년 만인가요? 고소영 씨 영화로만 치면은 이중간첩이라는 영화, 한석규 씨가 출연했던 영화, 2002년 개봉작이었었는데요. 뭐 만 4년 됐죠. 고소영 씨가 사실 최진실 씨처럼 뭐 어떤 뭐 활동 중단이나 뭐 결혼에 따른 공백이나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있었던 배우는 아니고요. 네. 그냥 연기한 기간에 비해서 과작이라고 하죠. 출연작이 상당히 좀 적은 배우에 속하고. 맞습니다. 예, CF에서만 계속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배우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고소영 씨가 이제 주인공인 영화. 네. 그래서 더, 본인의 어깨에 책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영화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어디 가서 불 꺼져 있으면 무서워서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불을 겁이 켜라. 많아서 그래요? 공포 드라마 좀 공포물을 잘 못 보는데 이 고소영 씨 거는 꼭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현정 씨 얘기를 해볼 텐데 고현정 씨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영화 출연하는 게 이제 첫 데뷔작이에요. 예, 세 분 묶어서 얘기했지만 컴백은 아니고요. 고현정 씨 같은 경우는 처음 영화에 출연하는 건데요. 네. 고현정 씨 어떤 영화 출연할까 되게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이혼 후에 드라마나 뭐 영화나 워낙 시나리오를 많이 갖고 출연 요청이 많았었는데 결국 고른 영화가 홍상수 감독의 영화라고 합니다. 네. 홍상수 감독님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깐 영화제 가장 많이 갔던 감독 중에 하나죠. 네, 인간세과는. 작품성은 상당히 많이 그렇죠. 인정받았었어요. 네, 오수정, 생활의 발견,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극장전, 이런 영화들을 많이 찍었는데요. 이번에는 고현정 씨가 홍상수 감독 영화에 나온다고 해서 영화의 지금 내용이 자세하게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제목은 해변의 여인이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제작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잘 공개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홍상수 감독은 그날 시나리오를 쓰는 그런 즉흥적인 예술가 스타일의 감독이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서 많은 얘기가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많은 질문들을 던져지겠죠. 그쵸? 어떻게 촬영장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지 참 신기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네, 고현정 씨는 사실 이제 드라마 봄날로 컴백을 했었는데, 그 네. 전에도 영화에 출연한다는 얘기들이 참 많았었어요. 예. 이제서야 출연을 결정을 했는데, 네. 그만큼 이제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드라마 출연하기 전에
영화를 거의 할 뻔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출연이 거론했던 영화 중에서는 밝힐 수 있는 영화도 있고 밝힐 수 없는 영화도 있지만 네. 배용준 씨와 외출에 출연한다고 했었죠. 손예진 씨 역할로 출연할 뻔했네요. 그런 그 물망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얼마 전에 촬영이 끝났던 오래된 정원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때 근 사람들 임상수 감독이 연출하는 영화인데요. 지진희 씨와 지금 염정아 씨가 출연을 했는데요. 염정아 씨가 맡았던 그런 역할에 구서영 씨가 물망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랬네요. 어쨌든 고민을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고민했던 영화들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좀 굉장히 감독의 컬러가 강한 작품성이 있는 영화를 출연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홍상수 감독이나 임상수 감독이나 그리고 또 그 허진호 감독이나 그런 면에 그런 종류의 감독들과 작업을 갈망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홍상수 감독과 함께 해변의 여인을 찍게 되는데, 홍상수 감독이야말로 이제 정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감독이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제 생활을 발견해서도 그렇고, 극장전에서도 그랬고, 여배우들의 노출신이 꼭 빠지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이번 작품에서는 어떻게 이 고현정 씨가 맡은 역할이 그런 노출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가요? 사실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하고요. 개봉할 때까지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알려질지는 모르겠는데, 홍상수 감독의 일곱, 여덟 편의 영화 중에서 한 번도 여자 주인공이 벗지 않았던 영화가 없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예가 될지, 고현정 씨가 출연한 네. 역할이 예가 될지, 아니면 예가 되지 않고 고현정 씨가 파격적인 변신을 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둘 다 일단 파격입니다. 그렇죠. 네. 예, 서로가 파격인데, 제 생각에는 홍상수 감독의 그 기존 영화하고는 어쨌든 고현정 씨가 합류하면서 달라질 것 같고요. 고현정 씨가 그 미혼 시절에 갖고 있었던 그냥 단아하고 청순한 이미지, 그리고 예. 컴백하고 난 다음에 역시 청순하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에서는 탈피할 수밖에 없는 그 작품적인 케미스트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궁금하게 여겨집니다. 네, 고현정 씨 색다른 변신도 역시 이제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고현정 씨, 최진실 씨, 고소영 씨, 올해 스크린 컴백을 한 스타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90년대 탑스타들이 스크린에 돌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한국 영화 화랑이죠. 알고 계시겠지만 그 작품 편수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30편이 늘어서 올해는 100편이다, 120편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요. 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쓸 수 있는 배우의 폭이 기존 배우보다는 더 많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화가 또 다양해지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배우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까지 주인공을 맡았던 게 그 최근까지 경향이었다면 이제 중후반에 나이가 있는 배우들도 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의 그 영화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최진실 씨도 그렇고, 고소영 씨는 아직 조금 연령이 좀 낮지만, 결혼을 했는지의 여부, 이런 그 나이가 얼마인지의 여부가 예전보다는 조금 덜 그 주인공 타이틀을 맡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만큼 이제 나이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네. 여배우에게 있어서도 그만큼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소식 같은데, 이 고현정 씨도 그렇고 최진실 씨도 그렇고 고소영 씨도 그렇고 이제 이번에 알려진 영화들을 통해서 상당히 큰 변신을 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하나요? 예. 저도 그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론을 제가 내린 거는 도전이 없으면 성공이 없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이제 연기자들에게 있어서 이 변신은 늘 화제가 되고 항상 숙제 같은 거잖아요. 그 노출이라든지 아니면 작품의 그 흥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영화를 출연하는 데 있어서 되게 부담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드라마도 물론 시청률이 있겠지만 영화 관객은 정말 냉정하게 그 1명 단위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럼요. 아무리 화제를 모았다고 하더라도 극장가에서 썰렁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연기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랬을 때 보다 이제 적극적이고 그런 배우들, 도전 정신이 있는 배우들은 아까 최진실 씨 얘기를 했지만 기존의 이미지로서는 좀 이렇게까지 출연해도 될까라고 하는 거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어서 그 성공의 열매가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강한 동기와 그 노력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상 이제 그 빈집에 나왔던 이승연 씨, 당시에 이제 위안부 노조 때문에 좀 그 잠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국내에서 흥행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김기덕 감독 작품으로 베니스 영화제에 진출을 진출을 했었고, 또
연기적으로도 좀 괜찮은 평가를 받았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드라마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발판이 됐었는데 이런 기회들을 좀 잘 이용하는 그런 영리한 여배우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자, 오늘 이 90년대 탑스타들의 스크린 복귀에 대한 얘기들 나눠봤는데요. 이 과감한 도전과 시도에 꼭 세 분 모두 성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승희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